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과제로 나갔던 논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레포트 형식으로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도록 할 테니까 제가 피드백을 할 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지금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다 순으로 하되 학번 2개 정도는 제가 부르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레포트를 제출한 학생인 경우에는 본인 레포트인지 아닌지 그런 구분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이렇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학생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개개인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 처음부터 시작까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서 작성, 논문 작성, 그리고 자소서, 자기소개서 작성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과제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관련 연구에 대한 논쟁 부분입니다. 이 논쟁 부분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쪽으로 나누었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으로 해서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새마을운동 기간 중에 새마을운동을 비판하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 농가 부채의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에 경제나 농촌 생활의 향상에 어떤 역효과를 줬다. 이렇게 해서 새마을 운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현상들이 10년, 20년 동안 아무런 비판 없이, 수정 없이, 여과 없이 진행이 되었는지 저로서도 공부하는 학자의 입장에서도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조그만 상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경영학이나 일정 부분 사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채도 일종의 자산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자산이 일정 규모가 있어야지 금융기관이나 상대방한테 대출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논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십시오. 전자 같은 경우에는 부채도 상당히 있을 거 아닙니까?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일정 기간 사업이 신사업이 추진되는 기간에는 부채가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는데 이 부채 부분은 항상 어느 부분하고 같이 놔야 되는가 하면 총자산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부채, 그 다음에 어떤 고정자산, 그죠? 금융부채, 고정자산, 매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총자산 중에서 부채 비중이 어느 정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딱 부채 부분만 띄놓고 새마을운동, 특히 농촌 사회의 70년대, 80년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선생님들하고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논문을 썼던 부분입니다. 썼던 부분이고, 많은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에서 또 주변에서 새마을운동을 비판하는 학생들이나 또 어떤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논리가 필요하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일찍 이 논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나름대로 소화를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충분히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 이 부분은 또 여러분들 같이 이 학과에 전공한 학생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논문에 대한 내용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실히 과제를 잘 수행을 하고 요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별다른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따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레포트 위주로 제가 문서 작성하는 방법, 곧 제가 자소서 레포트를 낼 겁니다.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설명의 기반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제가 또 이 교재를 빅데이터와 텍스트 분석이라는 이 교재입니다. 조사방법론 교재를 제가 또 여러 선생님하고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집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되는가 하면요. 이 부분입니다. 논문 작성의 실체, 여기에 과학 글쓰기의 이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 글쓰기의 이해라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주어와 수어는 일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은 간결해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쓸 때도 숙지를 하고 또 자소서를 쓸 때도 응용을 한다 그러면 보다 좋은 문장이 되고 보다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기억으로 시작하는 학생이죠. 이름이 78로 끝나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속사 부분입니다. 접속사 부분을 좀 유의를 해줘야 됩니다. 유의를 해줘야 되고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요 부분을 학생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보낸 레포트를 펴놓고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지 그 부분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 페이지의 레포트를 작성할 경우에는 제가 지금 그 레포트를 작성할 때 어떻게 주제를 줬습니까? 요약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두 개의 문서가 됩니다. 두 개의 문서가 된다 그러는 것은 맥락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문단과 문장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일정 부분 이제 분리가 가능하게 가독성 있게 전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단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지금 학생들의 한 80% 이상이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문단이라 그러는 것은 지금 레포트 2페이지 안에 한 페이지라고 칩시다. 한 페이지 안에 통상적으로 3, 4개의 문단으로 구성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문단이 구성될 때는 커서를 2칸을 띄워가지고 첫 글자는 시작이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어떤 보다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다 그러면 화면을 보고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그건 대면 시간에 기회가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썼던 여러분들 이번에 과제 수행을 했던 논문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 한 페이지에 문단이 구분되는 것은 2컷을 띄워서 들어가는 게 그 문단에 해당됩니다. 통상적으로 이 문장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있다는 것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단 안에 문장이 3개에서 한 5개 정도 구성이 되죠. 이 문장이 끝날 때 다시 엔터를 쳐서 처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어서 문단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단을 어떻게 보게 되면 제 논문을 보시게 되면 직접 여러분들한테 이게 영상이라도 보여주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바로 표시를 해서 여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서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제가 올렸던 과제를 한번 떼어보십시오. 서론 부분을 보게 되면 제가 문단을 어떻게 구성해요? 현재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지금 한 페이지에 3개의 문단이 들어가고 여기에 커서 자체를 2칸을 띄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쉽지만, 요렇게, 그죠? 요렇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레포트를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교수님, 이게 정답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과학 글쓰기고 논문이라 그런 것은 모든, 문장에 대한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스탠다드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을 쓰는데 적용시켜도 무리는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을 하게 되면 한 문단으로 모든 레포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독성이라는 쉽게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치도 떨어지고
그리고 상당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피곤한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적어도 3개에서 5개 정도로 문단이 구분이 되어주고, 문단은 어떤 부분입니까? 내용이 일정 부분 다른 형태에서 진행이 될 때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문단이 시작될 때는 커서 한 칸 띄우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2칸을 띄워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3줄 안에서, 그죠? 1줄, 2줄, 3줄 안에서 한 문장이 끝내. 어떤 학생 보면 5줄, 6줄까지 넘어가는 거 있습니다. 접속사를 처리해서 문장을 마치고, 접속사를 넣어주고 문장, 접속사 문장, 그리고 또 다음 문단, 이렇게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 지금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려서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렇게 단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만들 때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가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제가 그 사례가 나오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부분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경어체가 아닌 구어체를 써야 된다. 경어체가 아닌 평어체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하였습니다가 아니고 하였다, 할 것이다, 있다, 그죠? 다로 끝나는 게 맞다. 모든 문서에서는 이제 경어를 하면서 하였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존댓말을 쓰는 것은 형식에 맞지 않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경어체가 아니고 평어체를 쓴다. 그 다음에 구어체가 아니고 문어체로 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제 경어체 좀 풀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이 단어 자체가 어려운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경어체가 아니고 평어체라 그러는 것은 높임말, 존댓말이 아니라 평소에 쓰는 어체로 쓴다. 이제 반말은 아닙니다. 반말이 그냥 평어체로 쓴다. 그 다음에 이제 구어체가 아니고 문어체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어체는 대화하는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문어체, 문장을 만드는 어투로 이제 문장을 작성을 해야 된다. 어떤 건가 하면요, 레포트를 쓴 학생 중에 이게 맞지 않습니까? 대화하듯이 뭐 물음표를 하고 상대방을 옆에 앉혀놓고 이야기하듯이 하는 게 이제 구어체거든요. 이 구어체를 쓰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문장을 쓸 때 간결해야 됩니다. 간결하고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구분을 정확히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죠? 논문을 읽는 순서대로 또는 지금 이 공간에 속해 있는 그 범위의 크기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는 게 보다 논리적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자, 7, 8로 끝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허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접속사는 통상적으로 쓰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맞는 접속사를 쓰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제 문단 같은 경우에는 잘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컷을 한 칸 띄어서 통상적으로 2칸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장하는 전국에서 새마을 국제개발학과를 교육하는 학교는 영남대학교 뿐이다. 제가 이게 뒤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새마을 학 부분에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국제개발 협력이 개설되어 있는 학과, 대학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새마을을 정식 학과 과목으로 가르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영남대학교 뿐이다. 이거는 맞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익혀야 된다. 그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제가 그 다음 학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 9로 끝나는 학생이죠.
기억으로 시작하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단이 너무 많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제 이 문서라 그러죠. 지금 제가 통상적으로 하나의 문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할 때 이제 자기의 생각은 구분되는 문서인데 그것도 다 통칭해서 여러분들이 2페이지 이내를 하나의 문서로 봤을 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단 구분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문장이 끝나서 문단이 바뀌지 않을 때는 문장을 이어주는 게 맞다. 예? 자, 또 이해 안 되는 학생이 있으면 제가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서론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안 내려가죠. 달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줘야 된다.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 79 학생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이 끝나고 다시 엔터처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첨가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한 문서에서 매점말은 동사가 되겠죠. 일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치를 한다 그러는 것은 지금 아까 말했듯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 있었다, 하였다. 그죠? 이런 부분도 일치를 시켜주는 게 좋고, 그리고 가급적 동일한 매점말을 반복적으로 생성시키는 것은 좋은 문서가 아닙니다. 좋은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였다 이렇게 끝나는 것, 생각합니다, 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 보게 되면 다음 문장을 시작할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드는 생각은 새마을운동의 비판적인 측면이 많지만, 이런 부분이 약간 구어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어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하는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이런 내용은 지워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새마을운동의 비판적인 측면이 많지만 이렇게 연결을 해도 이제 조금 더 문장이 간결해진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7로 시작하는 학생 같은 경우 표도 넣어줬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자. 이거는 구어체예요.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논문 쓸 때의 이야기입니다. 문단과 문단은 한 칸을 띄울 수도 있고 안 띄울 수도 있는데 가급적 레포트나 이런 형식에서는 안 띄워도 좋다. 띄우는 경우에는 서론 본론이라든지 완전히 형식이 바뀔 때 띄워주는 게 맞지. 지금 이 레포트 상에서는 문단이 바뀌면서 한 줄을 왕창 비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또 다시 제가 제 논문을 보십시오. 이론적 논의로 가면서 이 줄이 비지 않습니까? 이 비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부분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시기하고 겹쳐서 이런 한국적인 상황에 대해서 지금 각주 붙이는 부분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는 지금 시기도 아니고 그런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로 끝나는 학생입니다. 38로 끝나는 학생. 여기에도 문단이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문단이 너무 많이 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 줄에 가보게 되면 논문을 끝까지 다 읽으면서 1970년대 국가의 지도자인 박정희 대통령께서 주도하신 여기 이제 경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평이체로 바꿔주는 게 맞고, 그리고 논문을 끝까지 다 읽으면서 이런 용어 자체는 필요 없는 수식어입니다. 수식어이기 때문에 그냥 간결하게 본인의 내용을 전달하는 게 좋다. 그리고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 운동은 붙이는 게 맞습니다. 새마을 정신도 붙이는 게 맞고, 그렇다 그러면 문서 내에서도 그런 부분은 통일시켜주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01번 학생입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친구한테 말하듯이 하는 문장들이 있어요. 우선 농가 부채의 측면을 살펴보자. 이거는 좀 이제 논문 형식이나
이런 한 문서에 맞지 않은 어투니까 이런 것도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단을 구성을 할 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까만색으로 조금 더 진하게 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것도 좋은 부분입니다. 좋은 부분인데, 이제 갈로를 쳐서 이제 문단을 구분하는 경우, 특히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가독성,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당신이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인재상에,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상이라는 것을 세 가지 설명하라 그러면 이게 세 가지 문단으로 구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소서에는 가급적 그 커스 내고 앞에 뭐 띄어서 이런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쫙쫙 맞춰주면 되는데 거기에 가독성을 위해서 이제 갈로를 쳐서 이제 문단 정도를 구분할 수 있다. 뭐 글로벌 인재상, 그 다음에 뭐 전문가상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 3으로 끝나는 학생입니다. 2, 3으로 끝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케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레포트를 내고 과제를 받을 때 이메일로 받습니다. 예전에는 뭡니까? 출력을 해서 다 받았지만 이제 저는 출력해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메일을 상대방 교수님이나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서도 상급자한테 어떤 과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내용 없이 보내면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교수님한테 레포트를 낼더라도 간단한 인사말을 더 붙여서 누구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더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게 성적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레포트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레포트 할 때 표지를 받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제목, 학번, 이름, 학년, 그죠? 과가 다른 경우에는 이제 학과, 뭐 학번이 제 끝에 이름이죠. 그런 식으로 나열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레포트 자체에는 그 학번이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문장 처음부터 끝까지 한 칸 들어가는 것도 문장 구분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거는 가독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문장이 짧게 끝나면 모든 게 짧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장은 그저 한 줄도 안 되고 어떤 문장은 세 줄이 되고 이렇게 보면 그것도 문서 속에서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면 좋겠다. 나머지 부분은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고위과 봉사단원으로 이제 파견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도국의 공동체적인 행동과 마음가짐을 끌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참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현지에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정교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설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사로 끝나는 학생입니다. 1사로 끝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단 구분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커서 2번 해서 첫 문단을 시작하는 게 좋겠고, 그럼 여기도 이제 구어체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교수님의 논문을 보고 뭔가 알 것 같았다. 이게 통상적으로 구어체 말투거든요. 그 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을 읽고 정권이 서로 바뀜에 따라, 서로 바뀐다는 제가 볼 때 좌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보수, 진보. 바뀜에 따라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가 긍정, 부정적 평가의 차이도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하는 학자로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을 수 있죠. 보수,
보수 진영일 경우에는 새마을 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진보 정권이라 그러죠. 진보 정권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평가가 심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새마을 운동에 대한 연설문을 분석해 본 결과 그 반대입니다. 예? 이거는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의식 자체에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면서 실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적으로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로 이제 내리는 경우입니다. 가장 친화적으로 제가 논문을 쓸 때 보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친화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했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제 기억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강의를 하겠지만 새마을 운동에 부정적이 되었던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상당히 친화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하고는 큰 관련이 없고 제 강의를 이제 반복적으로 들은 학생 경우에는 저 레포트에도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정치 지도자 대통령의 경험과 이력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러한 새마을 운동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좌우를 따지기 이전에. 네,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67 학생입니다. 67 학생 같은 경우에 이 학생 같은 경우 문단을 바꿀 때 이제 한 줄을 완전히 비워버렸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큰 문제는 없지만 가급적 스탠다드한 문서 형식에는 이렇게 비우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유의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부분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0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레포트 피드백 해주는 것은 글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주력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문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핵심을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문서 부분에 글쓰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0으로 끝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뒤에 학번이 이제 겹쳐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나다 순으로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본인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내 레포트에 대한 피드백인지 아닌지는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가급적 본인이 알 수 있는 암호라 그러면 암호 그런 형태로 40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먼저, 두 번째, 세 번째 이래 돼 있어요. 이 먼저가 아니고 첫째. 그리고 두 번째란 말도 잘 안 쓰면 첫째, 둘째, 셋째라는 말을 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말은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각주를 좀 잘못 이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각주, 미주를 빼고요. 미주는 잘 안 씁니다. 각주 같은 경우 이제 거기 저 페이지 안에 바로 내려오는 게 각주죠. 각주를 쓸 땐 저자의 이름 뒤 또는 인용되는 내용 뭐 하였습니다 하고 나서 달아주는 게 맞다. 예, 그런 부분도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로 끝나는 학생입니다. 38로 끝나는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름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저한테 논문을 보내는 1대1의 관계선상이 있지만 저는 50명 이상의 레포트를 보기 때문에 가급적 레포트에 이름이나 학번이 기재되는 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이제 앞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한 3칸, 4칸 정도를 띄어서 시작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특별한 형태에서는 가능하지만 레포트나 문서 작성하는 데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59 학생입니다. 59 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문장이 너무 길어요. 네? 문장이 너무 길고 3줄, 4줄에 해당됩니다. 제가 한 가지 읽어볼게요.
국제사회에서 빈곤 퇴치를 쭉 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현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거의 두 줄에 걸쳐져 있어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만드는 그런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체로 문장의 호흡이 깁니다. 호흡이 길고 읽는 사람도 이 호흡을 따라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6기로 끝나는 학생입니다. 6기로 끝난 학생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 칸을 많이 뭡니까? 너무 문단에 간격을 너무 많이 뒀어요. 이런 부분도 유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문장하고 문장도 같이 이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다음 학생입니다. 17 학생입니다. 17 학생 같은 경우 자 보겠습니다. 문장에 문장 연결은 접속사를 합니다. 네, 한 문장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새마을운동이 비판 요소를 보면 쭉 하고 그죠. 유신정권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비판 요소는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땐 접속사가 좋은데 이 하지만 이런 것보다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 따라서 비판 요소는 시대상을 반영하여야 한다. 근데 여기 주어가 어떤 핵심 요소가 좀 빠져버렸죠. 새마을운동의 비판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주는 게 맞겠다. 그리고 등등 이런 식으로 하고 문장을 그냥 놔둬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종결을 시켜야 됩니다. 등이 있다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99 학생입니다. 자, 99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단은 잘 나눠줬는데 여기도 이제 간격을 줘버렸어요. 줘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십시오. 참고를 하고 여기에도 사용되는 여러분들 단어 자체도 조금 더 상대방이 보기에 좀 세련된 단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등의 연구를 볼 수 있었다.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사실적인 자료를 사용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어색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 간결하게 접속사를 써줄 필요도 있다. 그 다음 05 학생입니다. 05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너무 과도하게 문단을 구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축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1 학생입니다. 31 학생도 거의 통으로 한 문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단도 구분해주고 일정 부분 가독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07 학생입니다. 07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장과 문장의 단락을 바꿀 때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돼야 됩니다. 다른 내용이 되는데 본인 편의상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문단이 바뀔 때는 일정 부분 내용이 바뀐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51 학생입니다. 51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레포드 쓸 때는 저한테 이제 논문 잘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뭐 있을까 나쁠 거는 없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냥 간결하게 내용만 전달하는 게 좋겠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어디 써야 되겠습니까? 첨부를 하고 메일로 교수님 이런 논문을 읽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과를 위해서. 이거는 이제 메일에 써주면 좋겠죠. 교수님 날씨가 찹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44학번입니다. 44학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1, 2학년 때 여러분들이 학과에서 좀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작년 제가 강의할 때는 주간 야간 학회장이 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학생들이 어떤 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뭐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했었는데,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 중에 학과에 대표가 있다든지 또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취업 특강도 중요하지만 글쓰기 특강을 통해서 되구나, 그죠? 이런 쪽에 이런 뭐 논술이나 이런 부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번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 자소서를 제가 한 번씩 보게 되면 제가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떻게 이렇게 좀 정리가, 자소서가 어떤 형식이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느냐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4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제가 볼 때 아까 이야기했던 전체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문단이 너무 많이 나눠졌네요. 그죠? 이런 부분을 정리를 잘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공구 학생입니다. 공구 학생. 자, 여기에도 문단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단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이 있었네요.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죠? 의문이 드는 바이다 했는데, 의문이 드는데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줘야 되는데, 왜 그런 줄 아시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 초반부터 경제개발을 우선을 했습니다. 경제개발을 우선하면서 산업화를 우선했습니다. 산업화를 우선했기 때문에 만약에 새마을운동을 60년대 그런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60년대 새마을운동 우선을 해가지고 새마을운동이 한때는 한두해 도시의 소득을 앞선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 인구가 반드시 유입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산업화 우선 농촌 근대화 그 다음 단계 그렇게 정책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뭐라 그랬으면 성장 거점이라든지 그런 불균형 성장을 위주로 그 당시에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7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레포트를 받게 되면 제가 배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상당히 감사히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제가 미처 챙기지 않았던 부분을 챙겨달라 그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부를 다시 다른 각도에서 하게 되고, 또 학생들이 제안한 부분에서 제가 또 신선하게 아주 좋은 감정으로 제가 배운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학생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을 때는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비유해서 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공격할 수 없을 때에는 박정희 메시지를 공격할 수 메신저를 공격하라. 메시지. 새마을 운동을 공격할 수 없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을 공격하라.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고 사생활이 어떻고 그죠? 그렇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할 때 있었던 모든 정책들도 공격받을 수 있다. 그런 논리로 지금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이거를 이제 본인이 저한테 이제 적어줬네요. 뭐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용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어놨다가 상대방한테 이야기할 때 하게 되면 조금은 약간 멋스럽죠, 그죠? 그렇게 된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구어체가 있기 때문에 문어체로 좀 바꿔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70 학생입니다. 70. 자, 또 시간을 조금 더 빨리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너무 시간을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70 학생 같은 경우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던 전체적인 수준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예, 29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9 학생. 여기에도 이제 구어체, 여러분들 구어체가 많습니다. 이 구어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좀 이런 형식들을 탈피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타디를 통해서 하든지 어디 지도를 받든지 꼭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 28학생 같은 경우는 첫째로, 둘째로가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에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문서 작성할 때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36학생입니다. 36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단을 너무 많이 나눴어요. 너무 많이 나눠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게 중요한지, 어느 게 시작점인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73학생입니다. 73학생은 통상적으로 구어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유의해 줬으면 좋겠다. 73. 그 다음에 21학생입니다. 제가 최대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서론본론 이제 그거를 구분해서 논문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문단이 되는 거죠. 문단이 되고, 예, 일반적인 부분에서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네, 지금 제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포트 피드백 세 번째입니다. 자, 5, 6으로 끝나는 학생 같은 경우에 예, 내용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고 문단을 비교적 잘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했고 이 학생 같은 경우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 저 문서 작성할 경우에는 워드에 보게 되면 이제 앞 뒤쪽을 완벽하게 자르는 형태로 쫙쫙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형식으로 포맷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쫙 맞추고 이래 되면 안 되고 앞 처음하고 마지막 자체가 저 문장이 내려오면서 또 간결하게 또 같아야 됩니다. 이 부분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96으로 끝나는 학생, 여기도 이제 좌우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살펴보자. 자, 제가 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 보십시오. 이쪽하고 완벽하게 끝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들 내는 학생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학생이 많다. 좌우로 전문 용어가 있을 겁니다. 정리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4위 학생입니다. 4위 학생 같은 경우 내용에 좀 제가 참고할 게 있었죠. 네,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문단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경을 써주고, 그 다음에 칠곡에 살고 있다 그랬어요. 칠곡군은 기초자치단체는 최초로 아프리카 새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하였다. 이 경상북도하고 연관이 될 겁니다. 시범마을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경상북도에서 주로 쓰는 겁니다. 당초 라오스를 선정했을 때, 당초 이런 용어도 좀 어색한 용어입니다. 문서에서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자,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거 구어체입니다. 이런 부분도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칠곡군 자치법규는 조례를 말하는 겁니다.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주로 조례거든요. 조례 같은 경우 14번째 목차에 새마을 체육이 존재하고 새마을 체육과 부서가 관리 있었다. 그러니까 자치법규 정보를 열람해 보니까 칠곡군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 관련 사항이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배움의 길이 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멀수록 이제 우리 같이 가야 되겠죠. 먼 길을. 자, 그 다음에 06학생입니다. 06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단 구분이 비교적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러니까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긴 게 좀 그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긴 문장을 간결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육사 학생 같은 경우입니다. 육사로 학번이 끝나는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사항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문단 구분을 하면서 이제 칸을 벌려버렸어요. 벌려버렸고, 그리고 문장에 이제 가로해 일어나는 이런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빼도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추가적인 자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그 다음 유고 학생입니다. 유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문장 안에서는 저 굵은 표시를 해주면 안 됩니다. 타이틀 같은 경우 굵은 표시를 해주는 거는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로마자, 그죠? 서론 이런 거는 굵은 표시 해주는데 문장 안에 강조하기 위해서 이래 하는 것은 조금 어색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상구로 끝나는 학생입니다. 상구로 끝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배우고 싶은 부분도 있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이네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빨리 저 대면 수업이 되면 좋겠는데요. 되면 여러분들한테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에서 이게 온라인 강의로서는 전달하는 부분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말이 나왔는 김에 자, 텍스트 분석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차이가 아니고 관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차이는 뭡니까? 숫자 1이 적다, 1이 많다. 이게 차이를 A가 많다, B가 적다. 그죠? 이게 차이가 되는 거고, 관계 같은 경우에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관계를 밝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구조적으로 접근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 구조주의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자, 제가 퀴즈를 하나 퀴즈면 퀴즈고 여러분들 다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조주의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구조주의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행위자다. 행위자. 공적 개발 원조의 행위자는 누굽니까? 중앙정부, 정부기관, 지방정부죠. 그런데 지방정부는 그 역할이 미미하니까 정부기관, 그 다음에 중앙정부는 외교부, 정부기관은 코이카 이렇게 칩시다. 행위자다. 이 행위자만이 ODA를 변화시킬 수 있다. 행위자가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는 행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구조에 따라야 된다. 제가 말하는 구조주의는 이런 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에 더워요. 뭐가 필요합니까? 선풍기가 필요하겠죠. 또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사람은 에어컨이 필요하겠죠. 예? 그런데 이 구조를 바꾸면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구조를 바꿉니까? 여름에 시원한 나라, 호주에는 우리나라 여름이 시원해요. 시원한데 가서 살면 됩니다. 이게 구조를 바꾼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태어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미국에 태어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말할 필요가 없죠. 영어를 따로 배우고 가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행위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는데 그 구조를 바꿀 수 없는 행위자라고 판단이 될 때는 그 구조에서 최대한 효율이나 효용적인 가치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공부를 하고 직장을 구하고 이런 부분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현실의 문제 하나하나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조를 바꿀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구조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라 그러죠?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는 가급적 이 구조주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사물을 본다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조는 항상 보게 되면 표층이 있고 심층이 있습니다. 춥다 표층이에요. 예? 심층은 이 추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심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을. 예? 그런 부분들은 쉽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판단의 영역에서 떨어져 있어요. 또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사례를 드는데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이제 이광석 교수님이 쓴 논문에 보게 되면 한국의 최근 노인 복지가 상당히 강화되었어요. 강화되었는데 이게 표층과 심층 구조를 보게 되면 표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예? 예전에는 어떤 연금을 받게 되고 수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무상 교통 부분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을 많은 복지 혜택을 노년층에 제공함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그 삶이 향상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표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지를 했는 거고요. 그런데 심층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심층에는. 자, 국가에서 이렇게 노인 복지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예? 노인을 케어하는 부분이 개인 가정에서 국가로 넘어가 버렸어요. 일정 부분. 예? 이거는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간에 심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는 뭐 지금도 아니네 그 이전의 세대에서는 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자식된 도리로 늙은 부모를 공양하고 모시는 게 당연한 의무로 되어버렸는데 국가에서 많은 재정을 노인복지에 투입함으로 인해서 개인의 인식 자체가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일정 부분 노인을 복양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요양원에 이제 부모님을 보내고 그런 세대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늘어나게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사회 정책을 볼 때 또 그 내용을 볼 때는 이런 표층과 심층을 잘 봐야 된다. 제가 새마을 운동도 여기에 사업을 빗대어서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주택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여성 인권이 교수님 그게 여성 인권이 신장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 할머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전에 초가집 있을 때 부엌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예? 밥도 여자는 부엌에서 그저 쪼그리 앉아서 먹어야 되고 이 문칸상에 상을 항상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구조 자체도 낮고 거기에는 난방 이런 시설 자체가 아예 안 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었는데 주택구조 개선 사업을 통해서 부엌을 중앙에 놓고 각 문마다 연결을 시키고 동일한 수평선상의 노임으로 인해서 여성의 인권이 신장이 되었고 사랑방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남녀 차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층 부분을 살펴보는 작업도 새마을운동에서 우리 아주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4사 학생까지 했나요? 자, 한번 봅시다. 자, 4세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1, 2, 3, 4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1이 하나의 문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1 안에 문단이 2개 정도는 허용이 되는데 3개, 4개 이렇게 2 안에 생성해버리면 가독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97학생입니다. 97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문장이 상당히 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끊어지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구어체도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해 터집을 잡고 싶은 게 아닌 그렇지 않고서야 그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16학생입니다. 16학생 같은 경우에는 표를 넣을 때는요, 이게 뭐 사소한 부분인데, 표 부분이 이 글 부분을 넘어서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거라고 똑같이 맞게 해줘야 되고, 표를 넣을 때는 항상 표에 대한 순서를 넣어주는 게 필요하다. 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6, 7학생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먼저
하게 되면 뒤에 다음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단 구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5.3 학생입니다. 5.3 학생 경우에는 서론, 본론, 결론까지 해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문단 구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머지 내용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9 학생입니다. 6.9 학생. 근데 서론 이론적 논의 이거 할 때 중간에 놓아뒀네요. 놓아줬으면 여기에도 숫자를 붙여주는 게 좀 더 보기가 좋다. 이렇게 됩니다. 소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소감, 생각 이런 거보다 견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좋다. 그죠? 견해. 논문에 대한 견해라든지 본인에게는 그죠? 그 다음에 4.5 학생입니다. 4.5 학생 같은 경우에도 문단을 구분하면서 이게 그 간격을 너무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참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큰 무리가 없고 여기는 이제 저 평어체를 써야 되는데 경어체를 썼네요.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학생 같은 이름이 없습니다. 제가 봐야 되네요. 잠시만요. 4.7 학생 4.7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름하고 넣어주는 게 필요하고 문단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 통으로 그냥 다 생성했습니다. 내용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 농가부처가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였다. 좀 어색합니다. 이런 부분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66 학생입니다. 66 학생. 66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단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단 구분을 해줄 필요는 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진리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제가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 과학적 글쓰기 방법으로 인해서 가급적 이러한 형식을 갖춰주는 게 레포트나 자소서나 여러분들이 문서 작성할 때는 맞다. 개인적으로 서신을 보내야 된다든지, 그죠? 연애 편지를 쓴다든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형식에서 어떤 자리에서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어떤 포맷은 이런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9.1 학생입니다. 9.1 학생 같은 경우에도 문단 구분, 개인적인 생각 이렇게 구분을 했네요. 예, 구분을 했는데 네, 큰 무리는 없는데 조금 문장을 따듬을 필요가 있다. 네? 조금 더 논문 형식에 맞게. 그 다음에 1, 2 학생입니다. 1, 2 학생 같은 경우에도 문단을 구분하고 칸을 주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무리는 없지만 스탠다드한 방법은 그렇게 간격을 버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치는 글자를 생각한다가 많아요. 이런 부분도 앞에 부분이 생각한다면 뒤에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순환적으로 바꿔주는 기법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4.1 학생입니다. 4.1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단 구분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오른쪽에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 학생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 부분입니다. 새마을 운동 붙이고 새마을 정신 붙이고 이렇게 붙인다 그러면 이 문서에서는 동일하게 모두 적용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문단 구분은 대처를 잘했어요. 잘했고 중간중간에 좀 더 세련된 단어를 쓸 필요가 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국제사회의 공동 번역 이해할 수 있는 동의하기 때문에 이제 만장부인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러한 연구, 그죠? 이에 대한 이런 것보다 그런 게 약간의 이제 느낌의 차이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빠진 학생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제가 2군데 받았지 않습니까? 이메일로 받은 게 아니고 거기에서 받은 거예요. 거기 레포트까지 제출한 데 받았기 때문에 혹시 빠진 학생이 있다 그러면 제가 충분히 그 부분은 이 전체에 다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저한테 다시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제가 레포트가 일정 부분 종료된 시점에서는 제출하지 않은 학생만 별도로 공지를 합니다. 혹시나 이제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지가 안 된 학생은 저한테 다 레포트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2장을
간략하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교재를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2장이 제가 연표 설명했던 새마을운동과 한국의 발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가발전 같은 경우에도 이 논문에 포함이 되어 박정희 철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논문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레포트는 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읽고 2장은 제가 간략하게 다음 20분 강의할 때는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자소서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 자소서 부분을 이 강의는 제가 화요일쯤 올릴 겁니다. 화요일쯤 올리고 자소서 부분은 그 전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소서는 레포트가 아니고 과제가 아닙니다. 필요한 학생만 제가 나가는 문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제가 이거는 강의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워드에서 수정을 해서 피드백 해주는 방식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자소서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가급적 상호간에 보여주면서 따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놓을 필요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형식적인 부분, 필요한 부분만 짚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이렇게 피드백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